하나, 둘, 셋, 할로! 왓츠 인 마이 백 할 때 항상 책을 읽고 기회가 된다면 책 추천 영상을 찍고 싶다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나가듯이 말한 거라서 많은 분들이 그걸 기대해 주실지 몰랐는데 언니 아직도 존버하고 있는데 책 추천 영상 언제 올라오나 이런 DM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책 추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책들은 작년에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베스트 탑 3를 뽑아서 오늘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제 인스타 보고서 독서를 시작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인스타로 책 추천을 하면은 그 독후감을 써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DM을 받으면 제가 너무 뿌듯하고 독서의 즐거움과 독서의 장점을 널리 좀 퍼뜨려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추천드릴 책 탑 3는 이제 독서를 안 하시는 분들이 봐도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재밌고 접근성이 쉬운 책들로 제가 선별을 해왔어요. 왓츠 인 마이 백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크레마 카르타라는 전자책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외국에 나오신 분들은 전자책 리더기를 사시면은 한국 책을 구매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간편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자책 리더기를 완전 강추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긴긴밤이라는 동화책인데요. 분량이 굉장히 짧아요. 다른 소설들에 비해서. 앉은 자리에서 한두 시간 내면은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읽는데 좀 오래 걸렸던 게 제가 진짜 보기보다 눈물이 진짜 많고 제가 막 영화나 드라마, 책을 보고서 진짜 잘 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은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멋진 이야기라서 제가 진짜 이 책을 읽으면서 몇 번이나 이 책을 덮고 우느라고 사실 이걸 그냥 책을 쭉쭉쭉쭉 읽으면 진짜 1시간 만에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진짜 뭐 어떻게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읽다가 덮고 울고 다시 읽다가 덮고 울고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늙은 코뿔소랑 어린 펭귄이 바다를 찾아가는 여정인데요. 굉장히 영화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픽사 애니메이션 같은 약간 로드무비? 전쟁에 의해서 동물원이 파괴가 돼요. 동물원이 파괴가 되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동물들이 이제 죽거나 탈출을 했는데 그 어린 펭귄이랑 코뿔소가 바다를 찾아가는 이제 여정을 그린 소설인데 좋았던 이유는 저는 사실 동물원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동물원은 동물을 위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유희를 위한 공간이고 동물들에게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일까? 당연히 펭귄한테는 바다가 가장 좋고 코뿔소한테는 초원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 동물들이 원래 자기네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성장 영화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인간들이랑 얽힌 사건들이 많은데 동물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한 그런 작품이었어요. 책 안 읽으신 분들도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정말 영화 한 편 본다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딱 영화 한 편 보는 시간 내로 이 한 권을 다 읽으실 수가 있거든요. 픽사 애니메이션이나 뭐 로드무비 이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정말 너무 멋지고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고 이 책을 덮고 나서도 몇 날 며칠 동안 이 친구들이 이 이야기 이후에도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 책을 전자책으로 읽어서 그림을 잘 볼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을 읽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동화책이기 때문에 그림이 다 삽입이 돼 있거든요. 그림 사파도 너무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가님이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시고 이렇게 멋진 글을 쓰셨을까 되게 좋았던 부분을 또 읽어드릴게요. 인간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될 수 있는 한 멀리 도망쳐 왔으니 안심해.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노든에게 말했다. 노든, 복수하지 말아요. 그냥 나랑 같이 살아요. 내 말에 노든은 소리 없이 울었다. 노든이 울어서 나도 눈물이 났다. 우리는 상처투성이었고 지쳤고 엉망진창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세상의 마지막 남은 하나가 되었지만 복수를 할 수 없는 흰 바위 코뿔소와 불운한 검은 점이 박힌 알에서 목숨을 비치고 태어난 어린 펭귄이었지만 우리는 긴긴 밤을 넘어 그렇게 살아남았다. 이 장면은 제가 진짜 많이 울었던 장면인데 근데 저는 이거 읽다가 저 또 울지도 몰라요. 나는 여기에 남을게. 뭐라고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저기 지평선이 보여? 초록색으로 일렁거리는. 여기는 내 바다야. 그러면 나도 여기에 있을래요.
아니야, 너는 네 바다를 찾으러 가야지. 치쿠가 얘기한 파란색 지평선을 찾아서. 내가 무슨 수로 혼자 바다를 찾아가요. 그리고 치쿠는 나에 대해서 몰라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에 있을래요. 너는 펭귄이잖아. 펭귄은 바다를 찾아가야 돼. 그럼 나도 그냥 코뿔소로 살게요. 노든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 남은 흰바위 코뿔소니까 내가 같이 흰바위 코뿔소가 되어주면 되잖아요. 그거 참 고마운 말인데? 내 부리를 봐요. 꼭 코뿔소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는 코뿔소가 키웠으니까 펭귄이 되는 것보다는 코뿔소가 되는 것이 더 쉬워요. 너는 이미 훌륭한 코뿔소야. 그러니 이제 훌륭한 펭귄이 되는 일만 남았네? 나를 혼자 보내지 말아요. 이리 와 안아줄게. 그리고 이야기를 해줄게. 오늘 밤 내내 말이야. 오늘 밤은 길거든. 네 아빠들의 이야기를 해줄게. 너는 파란 지평선을 찾아서 바다를 찾아서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줘. 그리고 노든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 진짜 너무 슬퍼요. 이 소설을 보면 코뿔소랑 펭귄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사실 펭귄은 바다에서 사는 동물이고 코뿔소는 초원에서 사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다시 읽어도 너무 슬프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뭐 남녀노소 누가 읽어도 너무 멋지고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장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책을 좋아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추천드릴 책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최근에 정말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었던 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SF 공상과학 영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외계인이 침공해서 다 죽어버리고 이런 내용을 좋아하진 않고요. 저는 공상과학이지만 뭔가 인간 윤리와 실존 가치를 잃지 않는 황폐화된 세상 속에서도 뭐 그런 따뜻함을 잃지 않는 막 그런 이야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인터스텔라, AI, 레디 플레이어 원, 그래비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주인 타투가 있는데 진짜 우주를 좋아하고 막 언젠가 한 번쯤은 나도 우주에 나가봐야지 약간 이런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소설은 진짜 완전 제 취향 저격. 7권의 단편 소설이 들어있어요. 한 번에 쭉 다 읽으실 필요 없고 한 편씩 읽으시면은 뭐 한 편당 한 30분 이내로 읽을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멈출 수가 없는 작품이긴 한데요. 이런 작품을 만났을 때 굉장히 기쁜 점이 뭐냐면 인간은 왜 사는가?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긴 한데 인간 실존에 관한 고뇌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라는 거는 약간 실생활에 얽혀있는 문제인데 고뇌라는 거는 사실 실생활에는 관계가 없지만 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도덕은 뭘까? 우리가 따라야 하는 윤리적 가치는 뭘까? 인간의 실존의 의미는 뭘까? 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되게 그런 생각이 엄청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이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이런 생각 쓸데없는 생각해서 뭐하나 그냥 지금 빨리 돈 벌고 먹고 사는 게 바쁜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이런 소설을 읽었을 때 아,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니구나. 나만 이런 고뇌를 안고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공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이런 작품이 베스트셀러로 올라가면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나만 이런 고뇌를 하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되게 안심이 든단 말이에요. 나만 이런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과학이 엄청 발전을 해서 완벽한 유전자라는 게 나와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완벽한 유전자를 가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유전자를 가질 건가요? 첫 번째 단편 소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라는 소설에서 나온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런 유전자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들여서 최대치의 유전자를 갖는 거예요. 뭐 어떤 결함도 없이.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못할 거 아니에요. 미래의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분리해서 살아요. 그래서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장애도 없고 뭐 신체적 결함도 없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난한 세상에는 모든 그런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산단 말이에요. 과학자가 사실 이 완벽한 유전자라는 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열등감이 없이 완벽한 신체를 주자라는 의미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 소설에서는 세상이 완전 분리가 됐잖아요. 결함이 있는 쪽과 결함이 없는 쪽으로 아예 분리가 된 세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결함이 있으면 엄청나게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 결함이 없는 세상에서는. 자기가 원한 세상은 사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결함이 되지 않는 세상을 원했다는 걸 자기가 깨닫게 되거든요.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고 사실 완벽이라는 것도 기준이 어디에 갖다 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무의미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벽한 시체가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정의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안경이라는 게 개발이 되지 않았을 세상에서는 이 시력이 낮은 것도 엄청난 신체적 결함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바라는 과학의 발전이나 그런 세상은 어떤 결함이 있더라도 그게 그냥 다름으로 인정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이 소설이 말하는 바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완벽과 완벽하지 않음 으로 나눠지는 세상이 아니라 완벽이라는 기준이 없는 그런 세상이 더 이상적인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설을 한 예시로 들었는데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를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소설들이어서 추천을 합니다. 이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썼고 어떤 말을 전하고 싶었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 작가랑 더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저는 이제 작가의 말을 꼭 읽는 편인데요. 작가의 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책에서 바라는 지향점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탐구하고 천착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을 이해해보려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언젠가 우리는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렇게 먼 미래에도 누군가는 외롭고 고독하며 닿기를 갈망할 것이다. 어디서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서로를 이해하려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싶다. 앞으로 소설을 계속 써나가며 그 이해의 단편들을 맞부딪히는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사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뭐 이런 거를 차치하고서도 그냥 책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로운 주제와 흥미로운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소설을 쓴 작가분이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순수과학을. 어떻게 이렇게 순수과학을 하신 분들 글을 이렇게 잘 쓰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글도 정말 너무 잘 쓰시는데 거기다가 이제 어떤 과학적인 정보들도 뒷받침이 돼 있어서 소설이 정말 탄탄하고 재밌게 흘러가고요. 우주과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더 재밌게 더 풍부하게 이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책은요. 언니에게 보내는 행운의 편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17명의 사람이 쓴 릴레이 편지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소설도 아니고 그냥 편지인데요. 이 책도 접근성이 진짜 좋아요. 그냥 시간 나실 때 한 편씩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시간도 많이 안 뺏기고 그리고 사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의 일기나 남의 편지를 몰래 보는 거에 대한 판타지가 있잖아요. 막 그렇다고 해서 남의 편지나 남의 일기를 훔쳐보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건 이제 책으로 출판이 됐기 때문에 그런 판타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작품이에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쓴 거예요. 이제 작가분들만 쓴 게 아니고 영화 배우이신 분도 있고 음악 감독이신 분도 있고 그래서인지 저는 이 책의 가장 좋았던 부분은 정말 다양한 의제들이 나와요. 이 편지를 쓰는 분들이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가장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가장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문제들이 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에 엄청 다양한 의제들과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제가 다 한 번에 알기가 어렵잖아요. 한 권 안에 정말 다양한 의제들이 담겨 있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나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들을 많이 알게 됐고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물론 한 통의 편지로 그 의제 깊게 알 수는 없겠지만 진짜 뭐 한 10가지의 의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좋은 효과가 있었고요. 기억나는 의제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동물권에 관한 것도 있었고 한국의 식물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고 제1조선인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바디 포지티브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고 외로움이나 사랑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문학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고 어린이 문제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의제들을 보다 보면 본인이 어떤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책의 첫 번째 편지인 봄에는 습지를 산책하고 싶습니다. 정세랑 작가가 쓴 편지인데요. 감독님과 함께 걸을 때 혹독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여성 문화인의 삶에 대해서도 자주 고민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회들이 유난히 어렵고 드물게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 언제까지 배타적인 테두리 밖에 서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요. 그렇지만 지금껏 사랑을 받고 있는 베아트릭스 포터조차도 출판을 거절당하고 비웃음을 당했다는 걸 떠올리며 위안을 받습니다. 막힌 벽, 제한선. 너는 여기까지만 해.
하고 가로막는 손이 나타나면 함께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더 나빴던 과거에도 자기 확신을 잃지 않았던 여성들처럼요. 어떤 거부는 거부받는 사람에게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점점 명확하게 더 보게 됩니다. 혼자 걸을 때에도 함께라는 걸 알고 나자 벽들이 투명해져요. 벽을 짓는 사람들보다 멀리 걸어가기로 해요. 이거는 어떤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제목의 편지인데요. 유튜버 이연님이 쓰셨더라고요. 왜 젊은 청춘들이 사랑과 멀어지느냐고 묻는다면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자주 불리하고 또 종종 희생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이런 세상에서 사랑이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일까? 나는 지금도 나 자신만을 사랑해요. 언니가 일기에 썼던 말이 내게 아프게 와닿았던 이유예요. 그러면서 사랑, 이 어려운 일을 남이 내게 해주기만을 감히 바라고 있답니다. 책 3권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생각을 제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피곤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음악이나 동영상을 보는 영상 매체나 그런 거는 영상을 틀어놓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활자 매체는 책 글자를 계속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정말 생각이 많은 분들한테는 독서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2번째로 제가 책을 읽는 이유는 그렇게 책을 읽고 나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기 전이랑 읽고 나서의 생각의 질이 정말 차원이 달라요. 책을 읽기 전에 하는 생각들은 진짜 쓸데없는 잡념, 나를 좀 파고드는 그런 생각들이 많거든요. 너무 비생산적이고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독서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하면은 그 독서를 할 때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 독서를 통해서 얻은 메시지라든지 그 독서를 통해서 본 세상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질이 완전 바뀌고 방향도 완전 바뀌어요. 그래서 비생산적이거나 쓸데없고 나를 잡아먹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좀 더 발전시키고 나를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로 바뀌거든요. 추천 영상을 보시고 이 책을 읽으셨거나 독서를 시작하신 분들은 댓글로도 많이 소감을 남겨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